또 오늘은 동다송 제13송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간에 한 두 번 뭐 다른 차시와 관련된 글들을 내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진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송을 할 겁니다. 동다송 제13송 들어갑니다. 지도 녹향 제입설하니 총명사달 무체옹이로다 신이 연근 탁신선하니 선풍 옥고리 자영종이로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송을 지도 녹항 제입조하니 총명사달 무체옹이로네. 신이 연근 탁신선할세 선풍 옥고리 자영종이로구나. 지도 녹향 풀을 지 물결도 지도라는 이 말이 상당히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푸른 물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녹차를 이렇게 차 잔에다가 차 중발에다가 요즘처럼 차잔이 작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차를 뭐 중발에 사발에 그렇게 부어 마시지 않는가 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도가 있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수증기가 이렇게 사르르하게 강 위에 실안개가 끼듯이 요 진주 난강댐에 아침에 이렇게 깔려서 가보면은 그 실안개가 강 수면에 설입니다. 아른하게 얄브리하게 이렇게 설이거든요. 그런 것을 형용하는 것을 지도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자에 뭐 푸른 물결이 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은가 비. 그러니까 그 안개가 이렇게 강 수면에 아침에 일찍이 가면 해 뜨기 전에 사르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도라고 나는 표현한 기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잘 번역이 뭐 옳게 되는지 내 나름대로 이거 고민을 많이 해본 구절입니다. 지도가 뭘까? 그 통강 스님 번역본에 보면은 무놀이라 그러는 무놀이. 무놀이라는 것도 내가 통강 스님 살아계실 때 내가 물어봤는데 무놀이. 자기만 무놀이라고 번역한다는 겁니다. 뭐 번역자가 그래 하니까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이 무놀이라 해가지고는 말이 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무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어려운 말을 좀 가능한 풀어서 쉽게 차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거 내가 할 일이고 또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고민을 한 끝에 아침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풀을 취 물결도 차를 이렇게 잔에다가 이 잔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조금 넓은 사발에 중발에 요즘처럼 닭이가 이렇게 뭐 1인용 닭이 세트에 5인 찻잔 5개가 있고 뭐 3개가 있고 이렇게 그건 요새 방식입니다. 교당 스님이 그 토의 계명대학의 토라는 교수하고 참 호형호지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당 스님이 그 5인용 닭이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토우 김종희 선생한테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토우 선생이 5인용 닭이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그때는 지금부터 60년 전 일이니까 60년대 이야기죠. 닭이가 참 귀했습니다.
하여튼 뭐 토우 선생 닭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 그 뒤에 이제 저 기장에 스타원 토암 스타원이라는 분이 또 그런 걸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보천 이위준 씨가 또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등등 이 닭이 세트가 만들어져 나온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조그마한 장종기만한 거기 찻잔에 이 차를 부어 가지고는 뭐 통광스님 말씀처럼 문월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 실한계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만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조금 넓은, 그러니까 이 토 김종희 선생이 5인용 닭이를 효당 스님 그 고치를 받아 가지고 만들기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중발이나 사발에 차를 부어가 마셨죠. 뭐 언제 그렇게 장종기 같은 그런 찻잔에 차를 마시고 그런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사발에 넓은 찻잔에 중발 같은데 사발 같은데 차를 이렇게 부었을 적에 그게 이제 그 아주 실한계 물한계가 아주 얇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요. 그걸 나는 지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해보시고, 또 내보다 더 좋은 무슨 생각이 있는 분은 또 자기 생각을 또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도하고 푸른 그 실한계하고 녹향, 푸른 녹자 향기 향자인가, 녹향 푸른, 요즘 이제 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한 달포 정도 되는데, 달포 정도 되는데, 그 이제 녹차를 만들었을 적에 이렇게 부으면은 녹향이 아주 연한 연두빛깔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찻잔이 유백색으로 된 데다 부어야 녹향이 실감 나는 거지요. 뭐 좀 검은 잔이라든지 뭐 다른 색깔이 있는 잔에 부어 가지고는 이 연두빛 색깔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유백색, 나중에 이제 다신전 할 적에 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하여튼 유백색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하얀 백자나 또 유백색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분청 닭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녹차를 부었을 적에 녹향, 지도 녹향을 재입조하니, 이럴 적에 이 제자가요 조금 제자입니다. 조금 조에다 넣으니,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 조정 아닙니까? 조정인데 사람 몸을 뭐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개우 조금 심장에다가 부으니 들이키니, 이번 들이킬 입자 아닌가 봐요. 그 조자 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13송이 상당히 이게 글자로 해석해 가지고는 잘 안 되고, 보통 고민해 가지고 이게 번역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조, 개우, 조금, 개우제자입니다. 일파제동이 만파수라 천칙사른이 직과수하니, 그 선시에 보면 개송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책이나 된 살은 시루라기를 이렇게 물결 위에다 이렇게 흘리니까 일파제동해서 한 파도가 개우 움직이는데 만 파도가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를 쓰는데, 개우제, 조금제, 약간 제자라고 뭐 좀 더 그렇게 번역하면은 실감이 나네요. 약간 피도 녹향을 약간 이 심장에다가 들이키니, 많이 떨어 부으니, 그 말입니다. 총명사달, 총명해지고, 총명하다는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아닌가 비.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내가 먼저 시간에 상청 두목하 소식이라고 내 말했습니다.
그 방야하편 약성가에 나오는 말, 참행은 미고하니 식탁렬하고 또 상청두목하고 하소식이라.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것은 차를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총명, 총명사달. 사달이라는 게 뭡니까? 사지, 손 두 개, 다리 두 개, 그게 사달 아닌가? 총명한 그 기분이 사지에 이렇게 퍼져서 무체옹이로다. 막힐 체 막힐 옹이거든요. 우리 몸에 뭐 음식을 잘 못 먹었을 적에 이 체증 걸렸다 할 때 차가 뭐 잘 안 빠지고 정체된다 할 때 이 체자 쓰는 겁니다. 막히고 막힐 옹. 체옹되는 게 없다. 싹 펴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찌 그리 뭐 시원하게 확 뚫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총명이 사달되어 가지고 몸 전체에 전달되어 가지고 막히는 곳이 없이 완전히 통해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신이 연근 타 신선할세. 이거 신자가요 하물며 신자입니다. 하물며 너는 차를 지목하는 제2인칭 아닙니까? 하물며 너의 그 신령스러운 뿌리가 차의 뿌리입니다. 차의 뿌리가 삼신산에 의탁에 있음. 신령스러운 산에 의탁에 있을세. 신령스러운 산이 바로 삼신산 아닌가? 이거는 이제 어디를 두고 하는 소리냐면 쌍계사 밑에 하계동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가 지리산이니까 이 다솔사까지도 다 지리산입니다. 옛날에 지리산 다솔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솔사 중수비에 보면은 이 지리산이 3도 9군 아닌가? 그래서 하물며 너의 차나무 너의 그 신령스러운 뿌리가 그 삼신산의 뿌리를 받고 있을세. 이 탁자는 뿌리를 박았다는 뜻입니다. 의탁했다는 말은 삼신산의 뿌리를 받고 있을세. 선풍옥골이 선풍옥골 도골선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선풍옥골입니다. 신선이 가지고 있는 풍도와 그 아주 옥철은 찬란하고 여물고 빛나고 하는 그 뼈 이거를 갖다 신선이나 도인들의 그 모습을 선풍옥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선풍옥골 참 고상한 표현인데 선풍옥골 도골선풍이라고 막 그렇게도 말을 하지요. 도골선풍 선풍옥골. 왜 그러냐면 이 풍자가 낮고 옥자하고 골자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도골선풍이라 안 하고 선풍옥골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한시를 짓는 법이 이사는 부동, 이륙은 동 이런 또 이 규칙이 있습니다. 구서로 하고 뼈골자 이거는 기역과 니은 들어가는 그 글자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높은 척성입니다. 그래서 바람풍자하고 신선선자 낮거든요. 선풍과 옥골이 그게 이제 차나무가 보니까나 선풍옥골처럼 아주 도인의 풍도처럼 도인의 법 모양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차나무를 예찬하니까. 자 영종이로다. 스스로 다른 종자이도 이로구나. 스스로 다른 종자. 다른 산에서 나는 차나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사과가 그런 게 지금부터 한 뭐 5, 60년 전에는 대구 사과, 대구 능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사과가 요 경남 거창까지 막 이렇게 내려와서 사과가 많이 더 그 재배하는 그 농장이 많이 좀 확대되고 남아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뭐 대구 능금 아닙니까? 대구 지역에 영천 절에 가면 능금이 참 좋습니다. 그 500나한 있는 그 무슨 절이고 그 절 들어간 입구에 거기에 참 사과가 맛있다고 나 500나한 참배하러 갔다가 그 한번 사서 집에 가져와서 먹어본 일도 있고 한데 요새는 사과밭이 저 경북 성주 뭡니까
최고원 선생 그 을이 많이 서려 있는 그 선운사 거기까지도 뭐 이 사과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옥골이 스스로 다른데 나는 차나무 종자하고 좀 다르다. 이 영자 다를 영자입니다. 이 구 밑에 힘력하는 글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쌍계사 밑에 그 화계동에 나는 차를 더 높이 이제 조기선사께서 칭송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더 읽어드리겠어요. 지도 녹향 제입조하니 총명사다리 무체옹이론에 신이 영근이 탁신산 할세 선풍 옥골이 자영종이론에 푸른 물안개가 수정기가 차사발에 서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녹향이 또 차나무가 연두빛깔로 녹향으로 이렇게 코에 와서 이 녹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느낌이고 향이라는 코로 맡는 느낌 아닙니까? 그게 눈으로는 그 연두빛깔이 나고 있고 코로는 좋은 향긋한 그런 향기가 묻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잠시 조금 내 심장에다 부었음에 총매 가지고 기발 가지고 눈발 가지고 것이 사달에 사체 사무쳐 가지고 체온됨이 없도다. 확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스르르 퍼져나. 물안개 아침에 여러분들 강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라도 강이 있으면 저 서울에 뭐 가면은 팔당댐이라든지 뭐 소양강 댐이라든지 댐이 많지 않은가비 그것도 한번 가보시고 또 여기 우리 사는데 진주에는 진주 난강 댐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게 지도녹항입니다. 무채옹이다. 하물며 너 차나무의 신령스러운 뿌리가 삼신산에 어떻게 있을세. 선풍 옥골이 참 아름답고 바싹 마르고 옥골이 이게 바싹 마른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그래 수석도 잘생긴 돌로 갖다 도골 선풍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수석은 입석이 좋습니다. 세워져 있으면서 구멍이 뚫리고 구멍 뚫린 걸 투락하는데 그 투가 있고 그러면서 바싹 말라입니다. 그게 도골 선풍이죠. 그러니까 차나무가 바로 선풍 옥골로 되어 있으니까나 스스로 다른데 나는 종자하고 좀 다르구나. 참 하계동에 나는 차나무가 좋다. 이 차나무도 나는 산지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맛도 다르고 또 차나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차나무 항토밭에 이렇게 크는 차나무는 좀 별로입니다. 반마사토에서 크는 차나무가 좋다라고 다신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신전 내가 이거 마치고 나면 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좀 더 차의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 녹향 제입조하니 총명사달 무채옹이론에 신이 영건 탁신산 날새 선풍 옥골이 자영 종이로구나. 줄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조우 신군이라고 하는데 신군에 입조한다. 우리의 입조라는 이 말이 여기서 따오는 겁니다. 신군이라는 게 마음의 인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갖다가 육신을 통솔하는 콘트롤 박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신군에다 비유한 겁니다. 신군에다가 조금 부어 넣는다는 그런 말이 있고, 다서에는 말하기를 구범치도라 했다. 중발 구자 뜰범자, 중발에 푸른 물안개가 이렇게, 그게 차의 그 김이죠. 차의 김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떠오르고 연비 녹설이라, 연비 맷돌에 이제 이렇게 차를 가는데 푸른 가루가 이렇게 또 떠오르고 날고, 그게 연비 녹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서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중발에 치도가 뜨고 맷돌에는 녹설이 나른다. 또 이러기를 차는 청취한 걸로서 최고로 삼고, 푸르고 푸를 취, 차 색깔이 푸르 있는데 요새 우리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요, 무슨 보이차를 그리 마셔야 되는데, 나 이 보이차를 많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취한 걸 마셔. 여기 다시 동다성에 주에 딱 때가 있지 않은가. 차는 청취한 걸로 최고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조금이라도 틀린 말 하면 여러분들 반박하세요. 반박해도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 보이차를 보면요, 거머튀튀하다고, 간장 빛깔이 나고, 그런 걸 마시면은 사람 마음에도 심성도 탁해지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또 뭐라 해 나왔습니까? 식담 정신상이라. 먹는 게 맑아야 정신이 상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천몽명하니라. 마음이 맑아야 밤에 꿈자리도 편안하다. 그것도 명심보감 딱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는 청취한 걸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는 이 남백으로 위가라. 도. 이게 이제 물안개, 여기 물개를 도자이지만은 수증기가 이렇게 서리는 걸 도라고 그렇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도는 남백색으로 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한다. 남백, 쪽빛남 흰백 하위 아름다울까. 남백, 약간 쪽빛, 가을 하늘이 쪽빛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 좋은 청자의 빛깔이 그 쪽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빛깔이 쪽빛이죠. 에메랄드 뭐 빛깔이라고도 하는데, 뭐 우리가 그 흔히 뭐 쪽빛이라 이렇게 합니다. 청출의 람이라 할 때 람자거든요. 남백색으로 나는 것을 아름답게 하고, 황흑 홍호는 그러니까 누렇다든지 검다든지 푹다든지 어두운 것은 차의 분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내가 뭐 그 뭐라 해야 되겠나, 보이차 파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내가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강의를 제대로 하자면은 욕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내 소리가 아니고 동다성에 있는 말을 내가 그대로 번역해 주는 것이니까, 뭐 마시고 안 마시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차인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지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차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차를 마시자, 나는 그 말입니다. 운도가 위상이요, 구름처럼 이 차의 수증기가 이렇게 살을 뜨는 것을 최고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가 중이고 풀을 요 지도가, 그 다음에 중품이고 황도가 위하라. 물은 빛깔이 나는 것은 하품이다. 딱 이렇게 정해놨지 않는가 하면 내 소리가 아니고. 진미공 시에, 진미공이라는 사람 시에는 기염창개하며 비단 같은 그늘이 모여들고, 영초, 비단 같은 그늘이 창개할 때에 영초를 시기라. 신령스러운 차이파리를 비로 시기한다. 그 1창 1기, 1창 2기, 1창 3기까지 따거든요. 1창 1기는 차가 너무 어립니다. 조적 항이 미전하다고 다신전에 때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1창 2기 내지 1창 3기. 그래서 초기선사가 나중에 가면 주석에 나오는데,
고구를 전후해서 따는 것은 좀 일르다. 우리나라 기후를 볼 적에 그래서 이파를 전후해서 따는 것이 좋다. 고구가 4월 20일이고 이파가 5월 10일입니다. 이 무렵에 차를 따는 것이 좋다는 거죠. 뭐 조이서사가 거짓말 했겠습니까? 보통 그런이 아닌데. 그래서 비단 그늘이 모여서 덮어질 때 영초를 시기라. 신령스러운 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갖다 풀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차이파리를 영초라 그럽니다. 영초를 그 일창 2기, 일창 3기를 시험한다, 채취한다는 그런 말이죠. 중노가 유토하고 중노에는 거함을 토하고 중노 대죽자 하로로자 이거를 갖다 이제 참 대나무로 화로를 만들면 화로가 타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요 중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철관을 지금 산발이 고여져 있는 밑에 거기에 그 참나무 수트로 이렇게 고여 가지고 이 차를 끓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끓는 소리가 송풍해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난다는 게 아니고 나는 거지. 요새는 뭐 이 커피 포트에다 파르르 끓여 가지고 뭐 100도 이상 더 끓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마시지만은 세상 따라서 원칙은 참나무 숯을 이 산발 밑에다 고여 가지고 개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철관에서 물로 끓이는 거죠. 꼭 그렇게 합니다. 전에 효당 스님 보면은 그 부엌에 밥을 한다든지 뭐 국을 끓인다든지 그럴 적에 그 끓이고 나면은 그 부엌에 숯이 남지 않은가. 그걸 불륜거리랍니다. 불륜거리 이렇게 벌겋게 납니다. 그러면 삽을 떠내가지고 그 옆에 한 캔에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부뚜막처럼 해놨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떠내가지고 거기다 옮겨 놓거든요. 그럼 저 전정의 쇳가루에다가 이렇게 따라가 요 밑에 여기다 이제 그 철관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딱 요렇게 밑에 이제 그 불륜거리 이렇게 벌겋게 묻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펄펄펄펄 끓으면서 그 수증기가 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릇만 매달아 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방으로 가져와서 차 다관에다 부어야 될 거 아닌가. 부어야 되는데 다관에 붓기 전에 뭐 좀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요강처럼 생긴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용구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우리가 엄마들이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뜨거운 뭐 된장찌개를 했다니 국을 끓였을 적에 그 밑에 이 깔판을 놓고 그 위에다 그 냄비 같은 걸 이렇게 옮겨 놓지 않는가 비. 안 그러면 그 밥상이 타져버리고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깔판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노입니다. 대죽자 하로로자. 그걸 대하로라 그래요. 그 효당 스님 만들어낸 한국의 다도라는 책에 보면은 딱 그렇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 중노가 뭘까? 대나무 죽자 하로로자. 대나무로 가지고 하로를 만들어 가지고 타져버리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에서 철관을 드러내 가지고 바로 방바닥에 놓으면 방바닥이 타지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요강처럼 생긴 대나무 그 용구 위에다가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옮겨 와야 될 거 아닌가, 다관에 붓기 위해서. 그게 바로 중노입니다. 중노에는 거함을 토하고 거한 향을 토한다, 차향기를 토한다 이 말이죠. 송화가 섭이하고 솔나무 불티가 솔로 떼니까 이제 그 솔로 떼다 보면 솔에는 그 뭐 따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불티가 막입니다. 그게 송화라 그래. 송화가 솜개비처럼 날고 버들개비처럼 이 버들개비 서자인데
갓털려 밑에 실사하는 글자. 버드나무가 거기 봄에 보면요 아주 또 가늘인 그런 솜털 같은 게 납니다. 내가 경주 남산에 몇 년 전에 한번 갔는데 요때보다 조금 이른가 하여튼 거기 그 버드나무에서 나는 그 솜털이 막 날아와 눈처럼 내리더라고. 그게 이제 소나무에서 장작불을 떼거나 뭐 소나무를 이렇게 댕구니까나 거기서 불티가 날아서 그 버드나무에 그 솜털처럼 날고 이 말입니다. 수교이담하고 물이 교감되어 가지고 쓱 맑고 물이 차와 교감되어 가지고 이제 이거는 다관에다 부은 겁니다. 다관에다 부었기 때문에 그 물 색깔과 차가 어우러져 가지고 맑은 그 차의 빛깔을 나타내고 명전이비하고 명전 차가 싸움한다. 이것도 상당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명전.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차 잔에다가 이렇게 옮겨 붙지 않은가 봐요. 효당 스님 보면 항상 오른쪽에서 먼저 이렇게 차를 따르라고 하시더라고. 오른쪽이 상석이니까. 연세 높고 지위가 높고 나고 그 관계없이 차는 이 사람은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배웠어요. 그 상당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를 찻잔에다 이렇게 따른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수구에다 옮겨 부어 가지고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명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하다 살찔비자 차를 마시면 살이 찐다. 이 뭐 살이 찐다는 뜻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비옥해진다 그런 말이죠. 이게 명전이비하고 녹향이 만노할세 푸른 향기가 차가 가지고 있는 그 길에 가득할세 영일만기로다. 날이 오래오래 영일 하루종일 뭐 돌아갈 뜻을 잊어버렸다. 하도 차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드리겠어요. 입조우 신군이라 신군에다가 차를 붓는다 이런 말이 있고, 다서에는 중발에 푸른 그 차 수정기가 이렇게 뜨고 또 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화덕에다 차를 끓이다 보니까 불티가 이렇게 나르고, 그 다음에 푸른 가루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랬다 보니까 이 설명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녹차를 내는 과정인데 연비 녹설이라 이 연에다가 이렇게 차를 가니까 푸른 가루가 난다. 그런데 우리 녹차를 하면은 푸른 가루가 되는데 떡차를 하게 되면 푸른 가루가 아니자는 거면 떡차 그 자체가 조금 숙성하면 거무디티해집니다. 시커멓고 시커무리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맞느냐, 내가 이게 상당히 나도 학자로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구범치도하고 중발에는 푸른 그 차의 수증기가 뜨고 또 연에는 푸른 가루가 난다. 그러면 떡차를 만들고 병차를 만들었을 적에 그 차가 검게 되는데 그게 푸른 가루라고 했다고. 이는 차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떡차를 만들게 되면 차 색깔이 검는데 그 푸른 가루라고 했을까? 이거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에다가 이렇게 가니까나 푸른 가루가 나른다 라고 되어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또 이러기를 차는 푸르고 푸른 색깔이 나는 것을
제일 최고로 치고, 그러면 이거는 녹차 아닙니까? 정치니까. 근데 보이차라든지 뭐 이렇게 떡차 같은 거는 차 색깔이 검다고 쪼니우카처럼 약간 그 붉은 자색이 나죠. 녹이 아니 청취가 아니고. 그런데 그 차물 위에 떠오르는 그 수증기, 차의 전기가 남백이 유가라. 남백. 쪽빛 나고 하얗게 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황, 흑, 홍, 호는 구불 이품이라. 다 차의 그 품수에 못 들어간다. 운도가 위상이요. 구름처럼 이렇게 수증기가 있는 것을 최고상이라고 하고, 치도가 중이고, 그 다음에 황도가 화라. 진미공시에 이르기를 비단 그늘이 이렇게 모여들면은, 말하자면 노을이, 비단 그늘이라는 게 노을 아니겠습니까? 노을이 모였을 적에 영초를 시기라. 차나무를 그 일창이기를 딴다. 그 운도가 위상이요, 치도가 위중. 중로에는 거룩한 차향기를 토하고, 송화 불티가 솜털처럼 날고, 또 물이 차와 교감되어 가지고 맑고 명전이비하고, 차를 전투하듯이 이렇게 찻잔에다 옮겨 붓는 걸 명전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 명전, 차를 전투한다, 싸움한다, 이것도 상상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참 학자로서 이렇게 그 번역하기 어려운 글을 갖다 만나본 일이 별로 없는데 난해하다고. 명전, 그 명전이라는 게 찻잔에다 이 차를 옮겨 붓는 것을 명전이라고 나는 그리 생각하는 겁니다. 명전을 하게 되면 우리 정신이 비옥해지고, 녹향이 만노하여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푸른 향기가 길에 가득해서 날이 다하도록까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렸다. 하여튼 뭐 13소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심군이라는 말은 마음이 오간 중에서 최고고 백해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하여 칭하여 가로되 심군이라고 표현했다. 유구시에 보면은 성사심군하야 이를 살피고 마음 이를 살피면 심군이 조용해져. 그래서 만기안개팽이라. 깃털을 잃어버리고 안개가 평화로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내일 모레 한번 14송 할 적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계유라는 사람은 1558에서 1639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명나라 사람. 차화와 다화와 다금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기라는 것은 일창일기, 일창이기, 즉 차이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고 송을 하고 13송 들어갑니다. 치도 녹향 제2조하니 총명사달 무체옹이로다. 신이 연근 타신산 할세 선풍 목골이 자영종이로구나. 이상입니다.